지난 시간 우리는 다양한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그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나요? 충분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시간은요, 서술형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단원 확인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표와 그래프의 특징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표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 항목별 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표는요, 정확한 수량, 이것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둘게요. 그리고 이 표는요, 전체 수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기가 쉽답니다. 그림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요, 선생님 이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둘 다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둘 다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데 편리한 그래프인데요. 그림 그래프는요, 그림의 크기와 그림의 크기와 그 수량을 보고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가 편리하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의 길이를 보고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가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는요, 둘 다 그 자료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기에 편리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 변하는 양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변화하는 양 또는 변하는 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편리한 그래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는요, 그 성질이 아까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같은 성질이 있었죠? 얘네들도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띠 그래프는 띠 모양으로 그려 나타내 준 것이고, 원 그래프는 원 모양으로 그려 나타내 준 거죠. 이거는 둘 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표현한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와 그래프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보세요. 서술형 평가 그 첫 번째 문제 도전. 도시별 인구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를 보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가장 적은 도시보다 몇 명 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다, 가장 적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림 그래프의 편리한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큰 그림이 10만, 작은 그림이 1만이라고 했으니까 큰 그림의 수가 가장 많은 도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의 수는 3개, 5개, 4개, 3개, 5개가 제일 많잖아요.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자, 몇 명이 살고 있는 어느 도시이더라. 그 수량을 볼까요? 여기서 10만을 나타내는 그림이 5, 1만을 나타내는 그림이 3, 따라서 53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53만 명이 사는 어느 도시? 나 도시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는 반대로 큰 그림의 수가 가장 작은, 그럼 3개인 가와 라를 고르고 난 다음에 작은 그림의 수를 비교해요. 5개, 여기는 6개. 작은 그림의 수가 더 작은 가가 바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가 되겠죠? 35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는 35만 명이 사는 바로 가 도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구의 차를 구하여 53만 빼기 35만, 이것은 18만 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서술형 그 풀이의 과정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답은 18만 명이더라. 이렇게 그 답까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요거는 띠그래프죠. 자, 띠그래프에 관련한 서술형 문제예요.
수연이네 반 학생들이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띠그래프에서 백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양이 35%, 토끼 18%, 햄스터 20%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100%에서 여기 주어진 이 백분율들을 다 빼주면 남는 것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이 되는 것이죠. 풀이는 띠그래프에서 백분율의 합계는 100%이므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전체의 100에서 35를 빼고 또 18을 빼고 20을 빼서 나오는 값으로 구할 수 있겠다. 100에서 35를 빼면 65, 여기에서 18을 빼주니까 47, 20을 빼주니까 27%입니다. 이렇게 그 값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식을 쓸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가 차례차례 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빼야 할 것들을 더해서 한꺼번에 빼버릴 수도 있어요. 식은 자유롭게 표현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문제의 답 27%예요 라고 표현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어요. 띠그래프에 관련한 서술형 문제도 쉽게 표현이 됐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원그래프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서술 유형이랍니다. 이어서 만나볼 건 원그래프에 관련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상을 받은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네요. 이때 모범상을 받은 학생이 64명일 때 나눔상을 받은 학생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팁은요,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라는 거예요. 모범상은 15%고 나눔상이 30%라고 했죠. 그러면 나눔상은 모범상의 2배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범상이 6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2배만큼을 구해서 답하면 되겠다. 문제, 이 서술형을 쓰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럴 때에는 무엇을 먼저 비교해서 어떤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이 과정, 예를 들어 자, 모범상 받은 학생은 모범상은 전체의 15%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때 나눔상은 전체의 30%가 받았으므로 이때 나눔상은 모범상의 몇 배인가? 30을 15로 나누어 2배입니다. 따라서 이때 나눔상을 받은 학생은 64의 2배로 128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써주고요. 문제의 답 128명이라 표현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원그래프에 관련해서 서술형 문제도 이와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단원 확인평가 문제를 도전해 볼 거예요. 다음은 어느 도의 군별 옥수수 생산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생산량을 보니까 4자리 수로 표현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 생산량, 이것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를 완성하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앞선 문제에서 여러분은 교과서를 참고를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 생산량의 합이 16,000kg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
생산량이 2220kg이다라는 것까지를 밝혀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를 먼저 완성해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자 2600, 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자 370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이땐 버려야 하니까 2200이 되겠죠. 그 다음 4250, 이거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300이 되고, 또 3270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300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서 그림 그래프를 나타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림한 값이 모두 몇천 몇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1000kg을 나타내는 큰 그림과 또 100kg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 그림의 가지수를 두 가지로 해서 좀 더 복잡하지 않게 그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둘, 작은 그림 6, 나는 큰 그림 셋, 작은 그림 7, 다는 큰 그림 둘, 작은 그림 둘, 라는 큰 그림 넷, 작은 그림 셋, 그리고 마는 큰 그림 셋, 작은 그림 셋만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볼 수 있겠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그 자료의 값들이 조금 복잡한 경우라면 어림한 값을 이용하여서 그림 그래프를 나타내주는 활동을 한다. 이 문제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어림값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반올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이나 버림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어림한 값을 표현하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주어도 좋다. 그럼 정리가 됐죠? 이번에는요, 좋아하는 전통 놀이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진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통 놀이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란 말입니다. 여기에 합계가 40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것부터 구해봐요. 그러면 40에서 누구를 뺀다? 16을 빼고 8을 빼고 4를 빼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요 빼야 하는 수들을요, 더해서 한꺼번에 40에서 빼줘도 좋아요. 16에 8을 더하면 24, 4를 더하면 28, 40에서 28을 빼니까 12, 제기차기 그 학생 수 12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백분율을 구해서 표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합계가 40이라 있습니다. 연날리기 16이니까 40분의 16 곱하기 100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로 나눠주세요. 5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40이 되죠. 따라서 40%, 40을 써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는 40분의 12 곱하기 100을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20으로 나눠주자, 2로 나눠주자. 그랬더니 요거 30%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투호의 경우에는 40분의 8이에요. 그러면 40분의 8을요, 이번에는 100을 곱하지 않고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무슨 말이냐? 8로 나눠주세요. 5분의 1이죠. 그러면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20과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20%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40분의 4 곱하기 100, 그러면 이럴 때는 10%. 따라서 이 값들을 몽땅 더해서 합계가 100%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무엇인가 주제를 정해서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한 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표로 정리를 했죠.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를 구해 두었고 그 합이 100%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띠그래프를 그리거나 원그래프를 그려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여기 제기차기 12명 앞서서 구해 두었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 백분율의 크기도 몽땅 구해두었고 합계가 100%다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백분율의 크기만큼 띠를 선을 그어 나눠줄 겁니다. 이 띠그래프에서 작은 눈금 요 한 칸은요, 바로 5%란 말이에요. 40%니까 그럼 작은 눈금 8칸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니까요. 작은 눈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이고요. 20%니까 작은 눈금 하나, 둘, 셋, 넷만큼이고 10%니까 작은 눈금 2칸만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의 크기를 쓸 거예요. 연, 날리기 40%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기차기 30%, 또 투호 20%. 그 다음에 칸이 너무 좁다,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써주면 돼요. 기타, 이 안에는 이렇게 기타 10%예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목까지 붙여서 띠 그래프를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원그래프가 주어져 있군요. 원그래프나 띠그래프는요, 모두 그 전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우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수민이네 밭의 채소별 재배 넓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채소의 넓이가 가장 넓을까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보면요, 자, 배추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 원그래프에서는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넓이를 봤을 때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넓이가 가장 넓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물을 심은 밭의 넓이는 파를 심은 밭의 넓이의 몇 배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심은 밭의 넓이 모르고, 그쵸? 그 다음에 파를 심은 밭의 넓이도 모르는데 이거 몇 배인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는요, 각각의 넓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차지하고 있는 백분율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요, 나눠서 비교를 해주면 돼요. 누가 누구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럴 때는 나눗셈을 통해서 비교한다. 그럼 볼까요? 물을 심었다 전체의 24%이고 그 다음에 파를 심었다 전체의 12%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땐 24를 12로 나눴을 때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그 넓이를 구하여 2배입니다 라고 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매우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몇 배다라는 것도 답을 매우 정확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원그래프를 보고 해결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또 무엇에 관련한 질문일까? 젠석이네 마을의 토지 이용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마을의 토지 이용도 표로 일단 나타내 주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위 표에서 디귿, 리을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디귿과 리을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 기역과 니은도 보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메꿔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기역은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넓이의 합계가 760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760의 25%만큼. 그러니까 25%는 100분의 25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25로 나눠주었죠. 4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190이 되는구나 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190을 이렇게 써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요? 760의 1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76. 아니면요, 760에서 이렇게 세 수를 차례대로 빼주세요. 바로 이 남는 수가 니은에 들어갈 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디귿, 리을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경우 백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60분의 342 곱하기 100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5죠. 20으로 나누면 2, 3, 6, 2, 8에 16 이렇게 38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2로 나누면 19가 될 거고요. 이거는 2로 나누면 2, 1은 2, 2, 7에 14, 2, 1은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에다가 9를 곱하면 171이거든요. 따라서 19로 나누면 1, 19로 나누면 9가 된다. 9하고 5를 곱해서 45가 되는구나. 45%. 디귿에는 45를 써넣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디귿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리을에 들어갈 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760분의 152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디귿이 45%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이 수들을 모두 빼서 리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와 같이 760분의 100, 760분의 152 곱하기 100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20으로 나누면 5, 20으로 나누면 38, 2로 나누면 19, 2로 나누면 2, 7에 14, 2, 6, 12. 그럼 이제 보이죠? 19로 나누면 1, 19로 나누면 4, 4, 5, 20% 이렇게 말입니다. 리을이 20. 그런데요, 확인해 주세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둘을 더해서 70, 80, 90, 100, 100%가 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각각의 수를 구해 보았어요. 자, 문제 해결됐고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이 주어져 있군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었군요. 그렇다면 길이가 4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수학과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은 각각 몇 cm로 나타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전체 칸수가 지금 100칸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하나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은요, 우리가 1%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몇 %일까요? 수학의 경우에는요, 모두 20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20%이고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수 따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것은 5%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각각의 백분율의 크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그럼 몇 센티미터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이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우리는 자, 곱하기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 거란 말입니다. 길이가 40cm인 띠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0cm의 20%만큼 20%는 100분의 20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40의 100분의 20만큼 이것을 구해준단 말입니다. 계산을 통해서 8cm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 그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학생을 어떻게 몇 센티미터, 학생 수가 아니고 몇 센티미터로 표현해야 하는지 나타내 보자. 그럼 마찬가지 40cm의 5%만큼이죠. 그런데 이 5%는 100분의 5잖아요. 이거는요, 5%는 전체 100%의 몇 배인가? 5를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5가 돼서 100분의 5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의 100분의 5배, 즉 40 곱하기 100분의 5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약분하지 않아도요. 40에 5를 곱하면 200이고 그 다음 200을 100으로 나누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은 2cm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담. 이제 그 답을 표현해서 수학은 40cm 중에 8cm로, 사회는 2cm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서술형 문제임에도 단계별로 나눠줘서 조금 쉽게 느껴질 테지만 이런 단계 구성이 없을 때 써나가는 힘, 바로 이것이 서술형을 해결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자료의 값을 어림한 후 단위 그림을 정해 나타냅니다. 또 T그래프, 원그래프를 그릴 때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를 구한 후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 잘 쌓았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